자, 일본의 웹3 인플루언서이자 마당발이신 이시다 형님을 모시고 웹3 동향, 일본 웹3 최신 뉴스, 그리고 이시다 형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도 같이 나누는 이시다 웹3 너와 발이 26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이시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다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게 많이 바쁘셨나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이번 주부터 카이아 RPG 노드 네, 시작하셨다고요. 지금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서는 시작할 수 있는. 와, 일본 쪽에 어떨 것 같습니까?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시작하신 거겠죠? 근데 앞으로 카이아에서 행사하거나 개발자에 대해 뭔가 정보 그런 홍보 활동을 음, 하면서 네네. 수요를 만들어야. 그런 수요를 만드는 것도 같이 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걸 통해서 네, 같이 또 우리 케이브 다오의 소속으로 같이 네, 할 수 맞아요.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카이아 RPG 노드 시작하신다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뉴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지고 온 뉴스는요, 조금 지난 뉴스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죠. 네,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의 카이카이 키키가 미국의 웹3 기업 니프티킷을 완전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그 무라카미 플라워스에서도 이 기술적인 부분은 이쪽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그 니프티킷이라는 회사는 NFT 발행, 뭐 관리하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또 뭐 크리에이터들과 브랜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또 카이카이 키키에서 새로운 웹3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또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무라카미상 그 디지털 아트 하는 그런 의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기대도 있습니다. 그 아트, 특히 디지털 아트 분야에서는 그 NFT는 그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디지털에서 아트를 한다면 NFT로서 만드는 게 더 그런 분위기도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무라카미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창기부터 NFT 초창기부터 활동을 했고 또 많은 작품을 또 이제 NFT로도 발행했고 또 컬렉션도 네. 그러니까 뭐 PFP뿐 아니라 네. 이 자기 직접 작품도 또 NFT로 발행도 하고 또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선구적인 네. 일본에서도 그런 또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NFT를 전체를 비관 네, 비관. 비관지 않아도 음, 된다. 그렇죠. 그럼, 뭐 NFT가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시장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가 있긴 한데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역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네. 너무 초창기에 너무 앞서갔다. 네. 뭐 그런 느낌도 들긴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굉장히 그 불순한 생각일 수 있는데 저의 이 소중한 클로넥스 NFT가 네. 다시 한 번 더 언젠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또에서 보면 네. 니프티키트가 사업적으로 어려운 상태 네. 다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그런 게 생각합니다. 있었군요. 그 사실이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무라카미상 아직도 여유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니프티키트를 음, 도와주는 의미도 그럴 수도 있을까? 있을 것 같네요. 뭐, 무라카미 선생님은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이고 하니까, 뭐, 회사도 있고, 컬렉션도 계속 발행하고 있고, 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쪽에서는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죠. 웹3만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웹2가 아니라 원래 예전부터 계속 유명한
작가이시기도 하고 네.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 성공하신 아티스트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자, 다음 뉴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본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제가 또 통을 가지고 왔는데 일본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그룹 SMFG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체인은 아바란체가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 아바랩스라는 데랑 파이어블록스라는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개발한다라는 뉴스였고요. 25년 올해 하반기에 실증 실험을 시작해서 26년 내년에 발행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업 간의 결제를 겨냥해서 이 개발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뉴스가. 네. 큰 뉴스인데 사미시 삼시 서운하다? 쓸쓸하다? 네, 쓸쓸하. 네. 그런 면도 어떻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채용하는 제인이 아바란. 아, 네. 아니 뭐, 네, 오래 쓴 파이어블록스. 네. 미국 기업이나 이스라엘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네. 메가뱅크인데 일본에서 그런 사업자가 없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도 익힐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바라 팀도 파이어블록스 팀도 일본에 있는 팀이 너무 아는 사이. 그러시군요. 하기야 진짜 메가뱅크에 사니까 그런 또 프로젝트일수록 뭔가 좀 일본에 연관이 있는 이런 체인이나 회사들이 원래 또 마찬가지고 디앱들이 많이 쓰이면 좋을 건데 아직까지 그런 기반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이제 일본 쪽 기반 프로젝트 뭐 L1 체인도 많이는 아니죠. 뭐 나오긴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뭐 많이 활성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재팬 오픈 체인 재팬 오픈 체인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 이시다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올해도 일본에서 SBI도 NTT 디지털도 그런 걸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일본 기반인 블록체인 L1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금융 쪽 뭐 일본 뭐 법인들 결제 시장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노리고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큰 기업이기도 하고 다들 뭐 금융이랑도 관련이 있는 큰 기업들이니까요. 네. 이번에 가지고 온 뉴스 같은 경우에는 미쓰이 스미토모 금융그룹이 아발렌치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 SBI에서 USDC를 발행한다는 또 뉴스도 있었는데 뭔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대기업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과거의 실적이요? 사례를 그렇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일본 기업이 너무 아바라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가 해외에서 유명한 금융기관도 채용하고 있는 제이고 파이어블록스는 세계적인 유명한 금융기관에 채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SMFG 그걸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도 이해하는 그렇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결제 라인 이제 또 위로 올라갔을 때 확실히 그런 걸 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떤 이제 사례가 있냐, 성공 사례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안정성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나오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체인 쪽에다가 뭐 또 만드는 거는 뭔가 좀 리스키한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뭐 작은 프로젝트라도 성공 사례가 나오면은 또 이런 또 큰 프로젝트도 일본 쪽 블록체인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거는 이제 일본 뉴스는 아니고 홍콩 뉴스입니다. ETF 현물에 스테이킹 기능이 허용된다라는 뉴스였는데 홍콩 증권위원회가 해시키
그 OSL에 스테이킹 신청을 승인했다라는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역시 홍콩 쪽 해시키구나 싶기도 했고, 또 이 이더 현물이 그 스테이킹을 허용했다는 게, 이 스테이킹을 허용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또 신선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아직까지 스테이킹에 대한 허용은 제가 홍콩 쪽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음,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네네. 중이지만 아직도 결정하지 않. 네, 그렇죠. 네, 홍콩이 앞서서. 검토는 많이 하고 네.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승인이 네. 났다는 게 또 굉장히 큰 뉴스인 것 네.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된, 역시 그 스테이킹 하면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BTC ETF도 가격이 올라가면 음, 좋은데 계속적인 수익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네네네. 잘 운용하는 할 수 있는 자산 스테이킹 ETH 이더리움은 네. 너무 주목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자산은 이더리움 다른. 그런데 네, 아무래도 이런 이제 ETF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성이라든지 이때까지의 또 뭐 역사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런 걸 뭐 금융 쪽에서 기존 금융 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체인으로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제일 네, 뭐 큰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뭐 반대로 생각해서는 뭐 진짜 이더리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리스키한 이런 이미지가 되게 큰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이런 스테이킹 관련된 또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첫 빠따를 빠따라고 해야 되나? 네, 홍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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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또 신선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거기랑 관련해서 오늘 나온 방금 따끈따끈한 뉴스를 또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한국 뉴스가 되겠네요. 네, 그 DSRV 형님들이 비트코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를 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보유자는 다른 체인에 뭐 브릿지를 하는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이 바빌론 프로토콜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해서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바빌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POS 체인 보안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제공한다라는 네. 그 이자가 이 스테이킹과 뭐 스킹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었고 베타를 운영한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의 이제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될 거라라는 뉴스를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 일본 쪽에서 바빌론 일본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안에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저도 여기 DSRV 형님들이랑 같이 여기 어떤 식으로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지라는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듣기도 했었는데 네,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할 수 있다라는 건 또 이더리움 스테이킹이랑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네, 큰 뉴스가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워낙 또 이 시총이 크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미 ETF를 또 도입을 또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큰 볼륨의 이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네,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응용할 수 있는 네. 자산으로 바뀌는 비트코인을 네네네.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원래의 50% 정도 있잖아요. 뭐 지금은 50%도 넘죠. 지금, 워낙 네. 알트코인 시장이 워낙 지금 안 좋아가지고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좀 60%, 70%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3%의 비트코인은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더 활용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홀더도 관심이 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꼭 일반 유저뿐 아니라 이 금융 회사 쪽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벤트에 왔었을 때도 이 기존 금융 쪽에서도 막 되게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또 넥타이 메고 막 그
정장 입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技術的な話を、 아, 기술적인 말씀을요? 네. アイゲンレイヤーっていう 네. サービス 네. 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 네, ども、 아이겐레이어라는 서비스. 이더리움이죠? え 네. それはイーサリウムにステーキングしたやつの、証書的なトークンですよね、それをもう一回ステーキングする、するっていう形でもう少し設けられるんじゃないか、そのホルダーの人たちが 리스테이킹 말씀하시는 거죠? ね、リステーキングです。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케이브다오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そう 때문에 ケープ 잘 ダウン 아실 것 の 같은데, ですね 네, 이 그 아이겐레어가 이더리움에서 이제 레어 파이낸스 같이 그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리스테이킹을 제공하는 그런 네. 서비스. 소라나에서는 지토라는 그렇죠. 네, もし 네. でそれが何をしているかっていうのが結構重要で、重要なのはセキュリティなんですよね。 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큐리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イーサリアム監査しているのが、ステークしている人がそのバリデート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 이제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 하는 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데, その役割っていうのを、もっと別のものにも使え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その発想の 그 역할을 이제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발상의 첫 시작이라고 하시네요. なのでそこにそのイーサリアムのバリデーターがそのバリデーターしてるトークンを別のところにもう一回ステーキングすると、一回ステーキングしたところのバリデートもしないといけないわけですよ。 이 이제 리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토큰을 다른 쪽 체인에서도 똑같이 밸리데이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리데이터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ですね。 예. でその役割をやるから報酬がもらえるってこと。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なのでそのちょっとブロックチェーンから離れて何かその分散的なシステムの中で検証が必要なサービスっていうのは世の中になんかいろいろあると思うんですね。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검사, 모니터링, 감사가 네. 필요한 이런 체인이나 기술이 워낙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でそこにそのイーサリアムとか、今回だとそのビットコインのフォルダーの人たちがそこの検証を代わりに、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と、その検証をするための費用っていうのを当然そこの部分がその、システムが払わ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れが、彼らの収入になっていくっていう。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수요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그런 쪽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なのでこれがそのなんか安い時にトークンを買って値上がりして利益が出た、やったそういう世界ではない、ちゃんとその事業としての、クリプトのトークンのエコシステムっていうのがちゃんとできるよねっていうのは、もう持続可能になるっていう意味でもすごく重要だ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사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라는 게 뭐 비트코인의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죠, 그 블록체인 웹3의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특히 비트코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워낙 비트코인은 워낙 유틸리티가 따로 이렇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길이 열려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바빌론에 대한 업데이트는 좀 많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음 뉴스는요. 웹3 관련 법인 대상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의 SBI NFT사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말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부터죠. 4월 15일부터는 기업을 위한 웹3 NFT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는 뉴스였고요. 뭐 최종 정원은 3명, 기업당 3명이고 기간은 2개월 동안, 비용은 월 3만 엔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뭐 NFT의 기초라든지 마케팅, 뭐 법률과 세제, 또 뭐 프로젝트 설계, NFT의 제작, 뭐 지갑 생성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러고, 또 뭐 자사 서비스에 대한 NFT 활용에 대한 상담을 또 워크숍으로 한 회를 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워낙 다른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은 수요를 만드는 그런 의미도 웹3나 NFT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로 어떤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를 모르는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육을 음,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사업으로 음, 활용하냐를 생각하는 커스터머 자니 네네네.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첫 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은 이 법적인 정비도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웹3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런 네. 또 서비스가 생기는 거고, 뭐 궁금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은 아무래도 좀 그런 법적인 정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기업 쪽에서도 이런 웹3에 대한 이런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본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뉴스는 다른 면에서 볼 수도 있고 2, 3년 전에는 기업 경영자가 네. 다른 기술이 NFT다. 우리 회사도 NFT로 뭔가 해야 한다. 그런 음. 이사 결정 네.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 NFT가 워낙 네. 핫했으니까 그랬죠. 3년 네, 전, 네. 2년 전 이럴 그 때는. 핫 토픽 네, 완전 핫했으니까. 뭐 메타버스 네. 이런 말도 있었고. 네. 네. 그러니까 그 보텀업 음.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었. 근데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한참 활발했던 기업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지 네. 않았나요? 네, 네, 뭔가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활로를 뚫어야 되는 이런 이제 네. 기업들. 근데 지금은 여기 타겟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규모가 큰, 원래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 새로운 이제 먹거리로 웹시리즈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네, 그게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좀 네네. 단계가 네네. 변했다. 그런 단계가 네.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규모가 조금씩 크고 있다는 거를 네. 저도 뭐 NFT 시절부터 계속 쭉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한국도 조금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네. 아까 전에 DSRV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그런 소식 말고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뭔가 서비스가 나온다는 이런 뉴스가 아직 잘 안 보여가지고 앞으로도 좀 한국에서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이사님께서 또 전해주실 뉴스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서는 네. 그 한국연금기금 오, 그 네. 22조 엔 규모의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와, 것을 검토. 그렇군요. 워낙 연금 시스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네. 그런 그런 또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블록체인이 강한 부분이니까 네. 그걸 또 국민연금에서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네. 검토한다고요? 와, 그 뉴스는 아직 못 봤는데 또 굉장히 큰 뉴스네요. 서울경제신문이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야, 122조 엔의 규모의 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그럼 122조 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220조 원인데. 1224조 원. 와, 엄청난 규모네요. 네, 이런 게 뭐 검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그리고 네. 좀 재미있는 뉴스는 비트코인 생명보험 회사 어느 나라? 일본 회사인가요? 아니다. 그 미국
이제 회사는 바뮤다. 아, 버뮤다. 네.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보험에 들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이곳은 비트코인 생명 보험이나 연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아, 스타트업이군요. 예. 와, 근데 58억엔이나 조달했네요. 580억 원이네요. 예. 와, 근데 그 민와일은 보험료와 네네네. 뭔가 기후킹, 교부금, 네. 뭐 지원금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네. 비트코인으로 하는 것으로 네. 예, 계약자가 인플레와 길이사계가 키리사게는 저도 한국말을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음. 저는 비트코인이 진짜 지 손톱만큼밖에 없지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이 지갑에 특히 뭐 개인 월렛에 들고 있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어떤 뭐 큰 사고나 뭐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뭐 의식 불명이나 이럴 때는 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게 굉장히 그 뭐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그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와 그냥 묻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현지 통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나라에서는 네, 비트코인에서 보험을 보유하는 음, 잔해에 대비해서 네, 매력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네,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비트코인이나 뭐 웹3가 발전하면은 꼭 필요한 네, 이런 서비스가 될 것 네. 같기도 하고 이 뉴스 보니까 이 투자자 중에 또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있네요. 前回サム・アルトマン 네, 가 저번에 예, 이번이 아니라 저번 그러니까 그 전 라운드죠. 네. 샘 알트먼까지 투자한 네, 또 프로젝트라니까 네.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심플이지만 네, 너무 음, 좋은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꼭 필요했던 제가 그 뭐 비트코인은 조금밖에 없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또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이런 서비스도 외국에서뿐 아니라 한국이나 또 일본에서도 나왔으면 네,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네, NTT 디지털과 NTT 도코모 그룹의 합동 입사 시의 신입 사원에 대해 네, 네. 입사 증명서 NFT를 아, 네. 저도 이 뉴스를 네, 본 것 같은데 네. 와, NTT 그 많은 신입 사원들에게 NFT를 나눠준다? 다 이제 월렛을 만들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NTT 디지털이 그 월렛을 만들었잖아요. 작년인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급하려는 의미도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NTT 디지털이 이제 NTT 도코모 그룹의 웹3 부분도 자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웹3 쪽 뭔가 또 NTT 쪽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시다님께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 신입 사원이 가지고 있는 월렛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네. 단순하게 사원증만 뭐 나눠주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게 네, 나오면 맞아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NTT 디지털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NTT 형님들이랑 많이 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네. 전혀 웹3랑 관계없지만 네, 웹3랑 네. 그래서 뭔가 또 이게 뭔가 네, 통신 관계 네, 네, 그래서 다음에 신입사원분들 계시면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쯤부터 온다고 하던데 6월쯤 되면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많은 뉴스를 전해 들었는데 이번 주는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네, 웹팀 Z라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또 많은 사이드 이벤트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시장님이랑은 또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따로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